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미국에서 차익실현 나왔던 물량이 과연 어느 쪽으로 자금 이동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따른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 가상자산 개인지갑 신고 의무화에 관한 청원이 아직도 10,000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신고 의무화가 된다라는 건 신고를 의무를 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불법으로 간주를 하고 세금을 좀 걷겠다라는 형태로도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는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으로도 오해에 따른 소지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신다고 하면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엄밀히 따진다라고 치면 자유권을 너무 많이 침해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적절한 예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시를 본다라고 하면 남이 나의 지갑을 열어가지고 종이 지폐가 몇 장이 있는지 좀 본다라고 하면 불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지금에 있는 이런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요즘에 이제 나스닥이 추가적인 조정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시장인데요.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에 따른 ETF 동향 추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때 이제 일시적으로 자금 유입이 좀 되다가 다시 또 주춤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약간 좋아질 때마다는 확실하게 자금 유입이 되어가고 있지만 약간의 지수가 조금이라도 횡보하거나 오히려 좀 위축이 되는 경우에는 아예 자금이 잘 안 들어오는 경우를 좀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동향 추이에서는 이제 여기에서 주도했던 측면은 아무래도 이제 IBIT 비중도 있지만 이제 피델리티에 있는 쪽의 펀드 비중도 좀 많이 팔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여기에서 가장 주력으로 볼 수 있는 물량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세 곳에 있는 펀드 비중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델리티에 있는 비중이 좀 더 늘어나거나 또는 아크인베스트나 또는 이제 블랙록에 있는 비중이 좀 더 매도세가 연달아 연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패턴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좀 조정폭이 더더더 깊어질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매수세에 따른 동참 비중이 높아진다고 하면 아직도 강세에 따른 움직임이 좀 더 남아져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요즘에 이제 미국 자금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냐면요. 46년 만에 급격한 자금 이동이라고 해서 미국 대신 유럽 쪽으로 좀 많이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유럽에서 대부분 돈 풀기를 좀 많이 확장하는 추이로 가고 있다 보니까 채권 가격은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때 채권을 좀 더 많이 일시적으로 모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따른 패턴이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낙폭이 크면 자연스럽게 그 낙폭에 있는 차에 따른 이익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 좀 자금 이동이 이번에 좀 대량으로 움직여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알 수 있는 건 여전히 누가 자산 대비 군에서 좀 더 매력적인 쪽으로 자산이 이동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여전히 자산군 쪽에 채권이 좀 더 매력적이다 보니까 채권 쪽으로 좀 더 많이 흘러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좀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미국에 지금 주도하고 있었던 지수 움직임은 여전히 빅테크 중심에 따른 영향성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빅테크에 따른 조정이 나오게 되면 비트코인도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적으로 좀 더 괜찮다, 좀 더 어찌 보면 더 여기서 고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무언가 있는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빅테크 7이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그 포트폴리오 안에 대부분
알고리즘 매매 패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에 따른 조정폭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 빅테크나 어떻게 보면 성장주 중심에 있는 쪽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는 좀 아쉬운 부분도 지금은 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시점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요. 4월달 때까지는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약간은 좀 더 경계하고 인내하면서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 경제 전반치 변화 추이도 약간씩 하향 조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2분기 조정 추이 때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 또는 3분기 정도 때는 한 번 정도는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아주 비슷한 시나리오로 본다라고 하면 1년에 2번 정도 내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2026년도 때는 또 내리겠지. 계속 내려줄 거야. 라고 하지만 그게 경기에 따른 국면을 좀 본다라고 하면 그 낙폭에 있는 국면이 되게 세게 작용을 할 거냐 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중립금리 위치로 흘러가는 동향이다 보니까 채권에 따른 자금으로 이동하는 게 요즘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나머지 자산군들이 조금 더 자금이 빠져나가는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캐시우드 누나의 인터뷰 발언을 좀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강세장이다. 미국 내 규제 완화가 가상자산의 새로운 자산군으로 기관들의 진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포트폴리오에 넣음으로써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 조정 수익률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진다. 만약 저의 예상대로 본다라고 하면 기대보다 인플레이션이 낮게 나타난다면 올해 못해도 두 차례에서 세 차례 금리 인하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아크 누나는 생각보다 좀 많이 긍정적으로 표현하거나 표출하는 형태이고요. 초장기 투자 패턴에 있는 펀드 운용사이기 때문에 이 점은 좀 고려를 하시면서 보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3월 달에 FOMC 점도표에 따른 예측 추이도 또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이 물가에 따른 내러티브가 연말과 이제 추이에서 좀 변동성이 나올 것이냐에 따른 추이는 아무도 예상이 안 되고 예측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 따른 이해관계 추이가 있다 보니까 이걸 한 사람이 모든 걸 독단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고 그거를 또 받아주는 사람의 입장도 그거를 받아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져 있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으로 제가 만약에 재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여전히 확인하고 검증하고 있는 패턴에서 조정이 들어가려고 하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아마도 좀 더 보수적으로 운영 패턴을 가져가지 않을까, 금리 운영 패턴을 그렇게 좀 운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못해도 이번에는 인하에 있는 포지션이 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즘에 최근에 미국 공무원의 이제 해고 압박 수위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실업자 청구 건수도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관세에 따른 그런 불확실성이 어디까지 튀어오르는지에 따른 예상 추이만 연준이 생각하는 만큼만 나와주면 크게 금리 인하가 그렇게 저항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해소가 된다. 이렇게 저는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가 연구 우선주 500만 주를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좀 이게 어찌 보면 지속 가능한 모델인지는 모르겠지만 연 10% 고정 누적 배당금을 지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좀 좋아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지속 가능 경영에 있는 모델링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쪽에 있는 배당금을 어떻게 해서든 버티면서 재투자 형태로 가는 방향성도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전제 조건은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되냐 안 되냐는 매 분기마다 나오는 그런 실적이나 그 다음에 지금의 마이크 셀러의 대차 대조표를 꼭 확인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습관이 좀 번거롭지만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쉽게 돈 버는 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이시스틴 크립토 정책 책임자로 자사 법률 고문을 임명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번 형태에서 이제 이런 정책 책임자를 선정을 했다라는 건 어찌 보면 이제 크립토 기업들의 특히나 중소
크립토 애들이 좀 목소리를 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적 요건을 좀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에 20일 쉐어즈에서 폴카다 ETF 신청서를 좀 제출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리플 소식인데, 리플의 커스터디 3표를 출연을 해서 수탁 및 지가 서비스 확장 가능성을 좀 가져가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확장 가능성까지는 좋긴 하지만 이게 얼마나 이제 마케팅과 얼마나 실사용자 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3월달도 생각보다 좀 지루하고 재미없는 형태가 흘러갔는데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여전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5K는 어느 정도는 좀 방어가 되는 형태에서 가야 그나마 그 다음 재기도 좀 준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솔라나나 나머지 쪽이 좀 약세를 보여주었던 이유는 솔라나 기반에 있는 레이어 애들이 힘을 많이 못 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리스테이킹 기반으로 솔 레이어가 이번에 좀 많이 올라오다가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뭐 지토나 나머지 주피터 같은 애들도 여전히 좀 약세에서 많이 놀고 있다라는 점이 오히려 솔라나에 있는 가격 지탱 능력이 좀 더 많이 약해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구간에서 이제 대부분 그놈의 북한이 또 여기서 한 번 더 하락에 있는 요소로 만들었던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힘을 못 썼던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의 이더리움에 따른 업데이트 내용과 그 다음에 이더리움 재단에 따른 여러 가지 뭐 대립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와해가 된다라고 하면 크게 이제 괜찮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덩달아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올라온 만큼 평균 단가 추이 자체가 이제 이렇게 오래됐던 코인들은 좀 분석하기가 편해요. 왜냐면 평균의 단가 추이에 있다라는 건 이미 팔 사람은 다 팔고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보게 되면 내 평균에 있는 단가만 잘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탈출할 수 있을 만한 부분도 존재를 하고요. 오히려 이익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마지막으로 알트의 도미너스 하락에 따른 불장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불장에 있는 비율이 뭐 인기가 없는 코인들도 최소 못해도 50% 이상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정도에 따른 차익을 먹는 형태로 평균 단가 추이와 이슈를 잘 체크를 하시면서 또 대응을 해보신다고 하면 충분히 먹을 포인트는 여전히 남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아무래도 트럼프 정권의 총 4년 중에 중간 선거가 2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머스크 형님 부분도 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머스크 형님의 도지의 프로젝트 부분은 도지 행정부를 꾸준하게 4년 동안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가장 의미 있는 그 기념일이 지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기억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기념일 안까지만 하고 내려놓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변칙과 변수가 많이 남아져 있다. 그 전에 얼마나 이제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많이 이제 코인 또는 기타 이제 미국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슈의 목소리가 어떤 방향 쪽으로 나오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3월 달에도 지루한 구간이 나왔는데 4월 달에는 좀 더 좋은 패턴이 나와주길 저도 간곡히 바라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